혹시 치아가 빠졌거나 뭐 잇몸 문제로 좀 고생하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네, 흔한 일이죠. 이게 그냥 아유 귀찮다 성가시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. 최근 연구 보니까 이게 암 발병 위험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상당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죠.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좀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. 서울대병원하고 보남의 병원 연구팀이 아주 대규모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. 네, 맞아요. 오늘은 이걸 보면서 구강건강이랑 암 사이에 이 생각보다 깊은 연관성을 좀 파헤쳐 보고요. 이게 또 우리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이 연구가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2009년에 구강검진을 받으셨던 성인분들 약 384만 명, 거의 400만 명이죠. 와, 384만 명이요? 네, 이분들을 10년 동안 쭉 추적 관찰한 거예요.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충치라든가 잇몸 염증,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부르죠. 네네. 그리고 또 치아 상실, 이가 빠진 상태, 이런 구강질환들이 실제 암 발생률, 그리고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겁니다. 야, 10년간 384만 명이면 정말 데이터가 방대하네요. 그렇죠. 연구 규모나 기간을 보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과를 좀 보니까요. 확실히 입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암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좀 놀랐던 게 치아가 빠진 상태로 그냥 두면 대장암 발생률은 13%나 높아지고 간암은 9%, 위암 8%, 폐암은 4% 이렇게 증가했다고요. 맞습니다. 그 수치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. 아니, 그리고 심지어 잇몸 염증, 그 치은염만 있어도 간암하고 대장암 위험이 각각 8%, 7%더 높게 나왔다면서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가 아프고 잇몸이 붓는 문제 그 이상이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요.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? 입안 문제랑 암이라니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. 그렇죠.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입안 염증이 암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구진 설명은 이렇습니다. 입안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으면요. 이게 그냥 입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입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. 네, 이게 일종의 신호탄처럼 작용해서 우리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전신 염증 상태라고 하죠. 전신 염증이요? 네, 마치 입안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요. 그리고 이런 전신 염증 상태가 암이 생기고 또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입안의 작은 염증이 온몸의 염증 수준을 높이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,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 거죠. 이게 암 발생률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차이가 꽤 컸다고 들었어요. 네,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. 연구 기간 동안 암으로 사망하신 분이 한 3만 7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. 네. 이분들 데이터를 보니까 치아 상실, 이가 빠진 상태인 경우에요. 전립선암 사망률은 무려 24%가 높았고요. 24%요? 와. 위암은 21%, 간암 16%, 대장암 14%, 폐암도 8%더 높았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잇몸 염증, 치은염 역시 간암 사망률을 11%나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어요. 이야,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.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? 네, 바로 연령입니다. 이 연관성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. 아, 50세 이상에서요? 왜 그럴까요?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? 정확한 기전은 사실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추정하기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좀 약화되거나 또 만성 염증에 더 취약해지는 경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실제로 이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요, 치아 상실 하나만으로도 전체 암 발생 위험이 평균 18%나 증가했습니다. 18%나요? 전체 암 발생 위험이요? 네. 그러니까 중장년층에게 구강 관리가 단순히 뭐 치아 건강 유지하는 걸 넘어서 암이라는 이 심각한 질병 예방과도 정말 직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. 와, 18%면 진짜 무시 못할 수치네요. 결국은 입안 건강 관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. 이런 결론이네요. 그렇죠.
그냥 뭐 보기 좋고 음식 잘 씹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네요? 맞습니다. 입안에 염증이 온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연구진도 강조했지만 정기적으로 구강검진 받고 또 평소에 위생관리 잘하고 필요할 땐 치과 치료 꼭 받는 거 이게 중요한 암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연구는 결국 입안의 염증 상태가 전신 건강, 특히 암 발생 및 사망 위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. 그리고 이 관련성이 특히 50세 이상에서 더 두드러진다. 이걸 아주 큰 규모의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. 네.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프로그레스에도 실렸다고 하니까요. 그만큼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구강 관리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러게요. 저희가 보통 암 예방하면 뭐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런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. 그렇죠. 대부분 그렇죠.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하는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 같은 이런 일상적인 구강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어쩌면 다음번 치과 가실 때는요. 그냥 충치 몇 개인지 잇몸 괜찮은지 이것만 확인하는 걸 넘어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내 잇몸 상태나 구강 건강이 전반적인 내 몸 건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의사 선생님하고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좋은 생각입니다. 네. 어쩌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런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.